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우리 증권 전문가 분들과 함께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토겐스탁에서는 일주일 동안 각각 다른 코너들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 투자의 참견이라는 코너를 진행하는데요. 이 투자의 참견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 부동산 등 이 투자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우리 증권 전문가 분들과 함께 현재 시청자분들이 겪었던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법적인 문제까지도 저희가 솔루션 제시해드릴 겁니다. 자, 토겐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실시간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게시판의 사연을 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 바로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이 샵 3989로 문자 상담도 가능하다는 점 짚어드리고요. 현재 지금 사연에 채택되신 분들, 오늘 투자에 참견 사연에 채택되신 분들은 저희가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역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노란통 메신저, 또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겐스탁 투자의 참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의 참견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강성신 변호사님과 김본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 네네. 오시는 날이어서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네. 한 주간의 이 근황 말씀과 더불어서 네. 자, 우리가 이 코너에서 살면서 우리가 돈과 투자에 관련된 이런 법적인 문제가 많이 다루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승소를 해서 이 가장 크게 좀 보상이라든지 피해 금액을 받았던 이러한 뭐 인상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이 한 주간의 근황과 함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네. 사실 뭐 돈을 소송을 통해서 보전을 받고 이런 경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들 중에서 특히 기억나는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그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이 거래소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상화폐를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내 가상화폐를 매도했단 말이에요. 그 거래소에다 매도 네. 주문을 냈는데 현금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를 즉 얘기하면은 출금 지연 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네. 해서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볼륨이 크거든요. 한 번 거래소가 이러한 좀 채무 불이행을 할 경우에는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제가 맡고 있는 사건 중에서는 최근에 기억이 많이 남는 사건 같아요. 네, 혹시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수임료도 같이 올라가나요? 아, 그런 경우는 이제 약정을 맺을 수 있어요. 민사소송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공보수라고 해서 저희가 뭐 어느 정도 무슨 일부 승소라든지 전부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승소한 금액의 몇 프로를 추가적으로 오. 받는 그러한 제도도 돈 있습니다. 많이 버셨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김본스타님 네.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 사실 우리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 썰톡 시간에 디스플레이 관련주하고 제약바이오 관련주 이슈를 했었어야 됐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원고를 통해서 사실 미리 가지고 오셨던 종목들이 그 다음 날 다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아쉬우실 것 같으세요. 네, 지금 아쉽긴 하죠. 좀 이제 좀 개별주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업종이 있다면 우리 인사 말씀과 함께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제가 그때 이제 좀 얘기 드리려고 했던 게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AP 시스템을 얘기 드리려고 네. 했었고, 근데 AP 시스템은 조금 오르다 말았어요. 네. 바이오에서 바이오 종목 5개를 준비했었는데, 그날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요. 일단 바이오 5개가 네, 그러니까. 모두 다 엄청난 급등을 보여서 도저히 이거 지금 따라잡을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네. 내가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는 한 주식시장이 날 떠나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금액을 지키고 원금을 지키고 그 금액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기회는 얼마든지 찾아온다. 그래서 지키고만 있으면 기회는 언제든지 오니까 그 기회를 좀 잘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만 잠깐 얘기 드리자면 지금 이제 2100
2150까지 왔죠. 2100까지 왔는데 2150까지 왔어요. 제가 2150 터치한다고 라인 딱 그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이 녹화한 날 수요일 11월 6일인데요. 방송은 아마 11월 8일 날 나갈 것 같은데 2150 제가 뭐라 그랬냐면 2150 저항이 있을 거다. 네. 밀렸죠, 맞습니다. 맞고. 네. 네. 근데 또 이거 8일 날 방송에 나가는데 갑자기 2150 돌파하면 좀 무한하긴 한데 저는 여기서 좀 기간 행보를 좀 보일 거라고 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행보하는 동안 개별주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개별주가 순환매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신경 쓰고 보시면은 수익 날 수 있는 포인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서 이제 종목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업종을 보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간단합니다. 네.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은 하나 있죠. 뭐냐면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월요일날 얘기했잖아요. 네. 월요일날 이렇게 얘기 드린 것만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제가 월요일날 얘기 못 드린 걸 뭐 제가 원고에 갖고 왔다 그래서 얘기하면 좀 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 관군제까지 보자 그랬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는 거니까 이번 주 금요일날 근데 관군제 때 스코어가 잘 나오면 관군제 때 이제 중국 사람들이 관군제 오픈 땅 하자마자 엄청난 클릭이 쏟아지면서 네. 물건이 막 순식간에 팔리고 막 매출액이 계속 그 티몰이나 알리바바 사이트 가면은 그걸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보시면은 그 금액을 시간대마다 그러니까 초 단위로 매출 금액이 바뀌거든요. 네. 뭐 4초 만에 막 몇 억 위안 결제되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스코어, 작년 스코어를 기억하신 분들은 그 스코어를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갈지 말지도 결정이 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관문제 정말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더 기다립니다. 아, 그런가요? 네. 중국 제품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사연들을 좀 들어가기 전에 이슈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이었죠. 이 케이블 음악 전문 채널인 엠넷의 인기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 및 순위 조작 혐의로 안준영 PD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현재 지금 구속됐죠. 네. 지금 안 PD 등의 제작진 총 3명과 연예기획자 관계자 1명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었는데요. 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죠. 프로그램 이 프로듀스 101을 진행하면서 일부 연예기획사들과 짜고 투표와 순위를 조작했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 프로그램이었던 아이돌 학교라는 이 전반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에서 이런 정황이 나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엠넷 자체에서는 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의 접대를 했다. 뭐 때늦은 사과의 증거 인멸 시도까지 이 상당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현재 이로 인해서는 대중의 시선은 상당히 싸늘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지금 이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문자 투표 등을 좀 조작을 하고 순위까지 조작을 했다라는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성신 변호사님, 만약에 이게 사실이다라고 밝혀지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불법을 좀 저지르게 된 것일까요? 일단은 이 제작진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을 네. 조금 분류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시청자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디션 참가자들, 네, 그러니까 아이돌 맞습니다. 예, 지망생들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엠넷 본사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경우에는 뭐 사기, 그리고 업무방해, 그리고 배임, 증거인멸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시청자들의 경우에는 문자 투표를 유료로 했잖아요. 네. 유료 문자 투표로 했단 말입니다. 맞네. 네, 유료로 했고. 이는 제작진의 기망 행위로 네. 그 혐의에서 드러난 네. 그런 기망 행위로 인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대국민 사기라고 볼 수 네, 있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사기가 무료도 아니고 유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작진들은 그러한 기망 행위를 통해서 국민들의 돈을 네. 편취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이게 인정이 되면은 이제 투표 그럼 참가자.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네네. 저도 한 투표를 이거 말고 그 전에 여자 아이돌 할 때 투표를 한 여러 번 했어요. 저도 네. 문자비 한 엄청나게 썼거든요. 네. 그럼 저도 많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면 그 문자비를 받을 수 있는 거 개인적으로 소송해야 되는 거죠? 대국민 사기 근데 하더라도? 이거는 사기죄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셔야 됩니다. 형사 고소를 네, 형사 하는구나. 고소를 해서 만약에 이 제작진들이
사기죄로 인정이 되면은 이제 처벌을 받게 되겠죠. 음. 네, 뭐 김정철 본부장님한테 뭐 500원을 다시 뭐 환원을 해준다 뭐 그런 의미가 네네. 아니라 아, 처벌을 그런 거 받게 될 수 아니고. 있을 그렇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참가자들이에요. 즉 그 아이돌 지망생분들. 네. 이분들의 경우에는 아이돌 지망생이 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자신들의 재능이나 끼를 뽐내 가지고 그렇죠. 뭐 춤이나 네. 노래를 통해서 인정을 받는 것을 자신들의 업으로 네. 하고 있는 사람들 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제작진들의 문자 투표 조작 행위를 통해서 사실 자신들은 이 프로그램에 진출을 해가지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그렇죠. 공정하게 심사를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된단 음.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조작 행위로 인해서 그거에 박탈됐다라고 네. 보면은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해 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게 엠넷 본사예요. 업무방해군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아이돌 그 지망생들이 네. 효과적으로 자기들의 끼를 드러내서 네. 정말 정당하게 자기들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박탈했다라고 보면은 이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엠넷 네. 본사의 경우에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엠넷 본사와 이 프로의 제작진 간에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모가 있었는지는 현재 저희로서는 알 수 네네. 없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엠넷 본사는 이제 프로듀스 제작진들의 이러한 조작 행위 및 이들이 알고 보니까 연예 기획사한테 뭐 향응 행위를 받았다 뭐 이런 혐의도 있는데 네네. 이게 만약에 인정이 돼서 연예 기획사로 하여금 어떠한 이득을 얻게 한 점이 인정이 된다면 네. 엠넷 본사는 자기 회사의 소속인 이 제작진들에게 네. 배임죄를 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그럴 때 돼요. 배임이 성립되는군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엠넷 밑에 그 제작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제작진들이 만약에 이런 조작 행위를 통해서 몇몇 연예 기획사한테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했다라고 하는 점이 인정되면은 이게 배임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제작진 본인이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네.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아도 돼요. 제3자를 통해서 얻게 해도 배임죄가 성립이 된단 네네. 말이에요. 그럼 이 연예 기획사가 이 조작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본다면 네. 이 제작진들한테도 배임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임죄가 마지막으로 좀 범위가 넓네요. 네,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네네. 취득하게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한 사람한테는 배임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제작진의 혐의가 네네. 이제 막 물밑으로 있었지만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고 만약에 네. 이런 것들이 뭐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는데 네. 이러한 것도 보도가 됐어요. 본인들이 한 행적에 대한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도 네네. 언론에서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증거인멸죄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게 형법상 처벌인 건가요? 여기 지금 네, 여기 제가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네네. 이제 전부 어떠한 형사상 네네. 죄책이 성립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진짜라면 이 아이돌 연습생 친구들이 정말 순수한 꿈을 볼모로 잡아서 이렇게 했다는 게 정말 좀 악질적인 이러한 문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봤던 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아쉽게 탈락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회사와 함께 이제 배임 뭐 횡령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순위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돌 연습생들 중에서도 가수로 데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말씀과 같거든요. 만약에 이런 참가자들이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그 좀 피해에 대한 보상은 또 어떻게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네. 그 선의의 참가자들 있잖아요. 이들이 뭐 엠넷이나 네. 혹은 뭐 제작진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네. 결국엔 인과관계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아,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네. 내가 음. 아니었으면 내가 올라갔을 거다. 네, 그렇죠. 그거를 이게 확실하게 할 수 본인이 있는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이런 조작 네. 행위가 없었다면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김본스타님이 참가자 1, 네. 그리고 아나운서님이 참가자 참가자 2예요. 2번, 네. 근데 아나운서님이 예를 들면은 이러한 부정 문자로 인해서 네.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제 김본스타님은 소송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러한 행위가 없었다면 내가 무조건 올라갔다. 네. 그리고 여기서 참가자 3은 저입니다. 그러니까 김본스타님이 나는 강성신 변호사를 제끼고 무조건 올라갔다. 이러한 문자 조작 행위가 없었다라면 이거를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어렵겠네. 네, 근데 그 네. 수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보냈고 그렇죠. 그 중에서 정말 진실된 문자로서 김본스타님을 뽑은 사람이 누군지도 다 알아야지 입증이 가능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정말 진실이 네네. 김본스타님이 1위였어요. 네. 그러면은 김본스타님은 정말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입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참 어려운 이건 어떻게 보면 부분이에요. 가능성밖에 네, 안 된다는 네.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1등이야, 강성진 변호사는 아니야 네. 라고 하는 거는 법원한테 효과적인 주장일 수 그렇죠. 없겠죠. 이걸 증거로 네. 삼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네. 이제 입증이 어렵고 네. 근데 그 손해배상액도 특정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러한 문자 조작 행위로 인해서 사실상 내가 1등이어야 되는데 왜 아나운서님이 1등이 됐냐? 이거는 조작 행위로서 비롯된 것이다. 그로 인해서 내가 피해받은 금액이 얼마다라는 것도 특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특정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네. 있지만 산 넘어 상이네요. 네, 네. 그래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네. 저 사견으로는 이건 정말 대국민 사기극에 의해서 그렇죠. 선의의 어떤 진짜 아까 표현하셨다시피 꿈나무들의 꿈을 짓밟은 그렇죠. 거라고 볼 네. 수 이게 있잖아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애청자라서 네. 많이 봤거든요. 근데 11등 이내만 들면 되는데 아. 갑자기 11등 이내 내내 들었던 참가자가 네. 마지막 주 딱 결정할 때 11등 기소했어요. 밖으로 확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찾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도. 맞습니다. 참 이 속상한 일입니다. 제가 좀 예전에 했던 일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그런지 그 예전에 건너 네, 주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참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게 네. 그냥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볼 게 아니라 네. 제가 말씀드린 쉽진 부분은 않다, 뭐 이런 거.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렇지만 아까 김본스타님 말씀하셨다시피 네. 정말 내내 순위권에 있었어요. 네. 내내 순위권이 있었는데 마지막 그 문자 투표로 인해서 갑자기 확 떨어졌다. 이런 거는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인과관계를 주장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손해배상액의 특정은 조금 어려울 수 그렇죠.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너무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사실 우리 이거 아이돌들. 이거는 그렇죠. 이 프로듀스 네. X101에 대한 문제인데 그 전에 프로듀스 101 남자 편 할 때는 와 무슨 지하철역을 팬들이 막 우리 네. 뽑아달라고 네. 내 이 아이돌 뽑아달라고 이분 이 사람의 꿈을 응원해달라고 막 이렇게 네. 광고까지 막 사비 털어서 할 정도였거든요. 아.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그 아이돌 지망생뿐만 아니라 팬들의 꿈까지 짓밟아버리고 네, 이런 맞습니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의의 참가자들이 네네. 본 행위로 인해서 사실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는 네. 거는 우리가 쉽게 추측이 가능할 걸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근거로 위자료는 청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본스타님 이게 엠넷이면 결국 CJ ENM 아니겠습니까? 네. 이 때문에 좀 주가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우려감이 있는데요. 이 사실 시청률이 케이블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시장에서도 꽤 핫했던 프로그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CJ ENM 말고도 이제 자회사죠. 스튜디오 드래곤, 넷마블 같은 이런 자회사들의 주가까지 좀 어떻게 보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CJENM 차트를 딱 켜놨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밀렸죠. 최근에 이제 밑에서 반등하고 있는데 밀렸어요. 네, 이것 때문에 밀렸다고 좀 보여지고요. CJENM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이제 드라마, 네. 그다음에 엠넷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이 프로그램들 시청률이 상당히 좋으면서 실시간 검색어를 거의 다 장악을 했었거든요. 네. 이거 할 때 보면은. 근데 최근에 CJENM이 이제 이런 거 할 때 실시간 검색어 장악력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 했던 쇼미더머니, 네. 예, 실시간 검색어 장악력이 확연히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CJENM 주가도 보시면 아시겠죠? 뭐 밀린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는데 프로듀스 X101은 그래도 그나마 좀 성공했던 프로그램인데 최근에. 네. 근데 이게 이제 요런 게 있다고 해요. 뭐 추가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자면 1위부터 20위까지 7,497.442라는 특정 숫자의 배수로 투표가 다 조작이 됐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찾아낸 네티즌도 대단합니다.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걸 수사대 네티즌 이거 수사대 분들 네티즌이 찾아낸 건가요? 그래서 의혹 제기를 한 거거든요. 아. 그때부터. 자, 그래서 이제 네. 뭐 주가로 좀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CJENM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드라마, 예능, 뭐 다양한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플러스 영화까지도 하고 네. 있거든요. 영화까지 하고 있는데 컨텐츠 경쟁력이 한마디로 중요합니다. 이 CJENM 같은 네. 경우. 근데 주요 PD들이 이제 문제와 함께 이제 이 주요 PD들의 문제가 생겼죠. 또 네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PD
진이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좀 깨졌다고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쪽 케이블 쪽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네. 좀 치열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점은 가합니다. CJNM의 앞으로 주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OTT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드라마나 뭐 컨텐츠를 이제 뭐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런 플랫폼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 CJNM 같은 경우가 JTBC하고 합작을 통해서 네. 2020년에 네. 티빙을 통해서 통합 OTT를 런칭을 합니다. 이제 엄청나게 야심차게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 희망을 걸고 있는데 이 OTT 시장도 엄청나게 경쟁이 심해요. 네. 넷플릭스와 그다음 웨이브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지금 네네. 전부 다 이 OTT 시장을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5파전에서 어떻게 견디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약간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고요.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영화 부분을 CJ는 보면은 영화 엑시트 성공했습니다. 네네. 이건 성공했어요. 제가 영화 엑시트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제가 재밌으면 어느 정도 성공하더라고요. 항상. 아, 그리고 나쁜 녀석들. 네. 전 솔직히 별로였는데 예, 뭐 어느 정도 대충 스코어는 나왔습니다. 네. 기생충 등이 좀 선전하면서 좀 그나마 좀 주가를 좀 받쳤고 네. 지금 CJNM 같은 경우는 주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송출수수료 협상이 제일 중요한데 네. 이 송출수수료 협상이 조만간 곧 타결이 됩니다. 아, 그래서 네네. 이 부분을 보고 주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PER 15배 수준으로 트레이딩 메리트 정도는 존재한다. 아, 그러니까 네네. 중장기로 보기에는 아직 결정해야 될 사항이나 봐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 네. 트레이딩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에 아, 집중해서 네네. 보시면은 어느 정도 현재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오랫동안 바닥을 다져왔고 네. 여기서 이제 정별로 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주가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악재가 좀 해소가 되고 해소됐다기보다 악재가 다 노출된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반등이 가능하다. 단기 트레이딩 네. 형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CJNM 같은 이제 계열사로 보면은 이제 자회사로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는데요. 저 오히려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더 낫다라고 좀 보여져요. 스튜디오 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컨텐츠 제작 전문 기업으로서 작가나 뭐 PD진들이 다 여기에 있죠. 네. 최근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무형삼각비 선상각을 통해서 역기조가가 소멸을 하게 됐고 이렇게 되면서 이익 레버리지가 완전히 극대화된 구간에 현재 네. 왔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많이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아스달연대기가 별로 안 나왔어요. 아스달연대기가 좀 별로여가지고 네. 이 부진이 좀 오게 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어. 해보고요. 대신 아스달연대기 시즌 2는요 제작비를 대폭 줄였다고 합니다. 아, 네. 예. 배역 저는 솔직히 다 나오는 사람 좋아합니다. 장동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우리 중요한 이제 배우들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게 이게 상당히 좀 시즌 2는 좀 축소해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일단 비용이 좀 줄겠죠. 네. OTT 경쟁 심화는 오히려 스튜디오 드래곤한테는 호재예요. 아. 팔 때가 많아지죠. 네네. 만들어 놓고 팔 때가 애플 TV에 팔아도 되고 디즈니 플러스에 팔아도 되고 네. 넷플릭스에 팔아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네. 상황이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한 가지 집중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중국 소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든 드라마나 이런 게 중국에 못 팔리고 있어요. 중국에서 안 사고 아예 네. 중국에서는 그냥 거의 해킹 해적질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판권을 아예 사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중 관계가 좀 이제 좀 좋아지면서 관계가 좀 개선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네. 부분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OTT 시장,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굳이 중국에 진출 안 해도 넷플릭스에서 중국에 진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컨텐츠가 소비됩니다. 그래서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약간 중장기로 봐도 된다라고 좀 네네.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넷마블 얘기 드리자면 넷마블 빠르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넷마블은 별로 볼 게 없어가지고 넷마블 게임사죠. 예, 넷마블 게임사인데 CJNM이 지분 20% 이상 들고 있습니다. 네. 저 자회사로 볼 수 있는데 신작 라인업이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하고 이게 일본에 출시되고요. 그다음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라는 게 글로벌 출시를 네.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신작 모멘텀이 있어야 있긴 해. 근데 네. 갑자기 넷마블이 쓸데없이 갑자기 웅진코웨이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면서 네네. 아니 게임사가 왜 갑자기 렌탈 사업을 하려고 뛰어드는지 참 렌탈 사업 왜 뛰어드는지 참 아직도 의문이에요. 저는 네. 도대체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의문인데 넷마블은 악재가 하나 있습니다. 11월에 곧 악재가 곧 하나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네. 넷마블에서 현재 지금 캐시카우를 하고 있는 게 리니지2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이거든요. 네. 이 모바일 게임인데 이게 NC소프트에서 리니지2 M이 나와버리면 리니지2 레볼루션은 그냥 바로 밀립니다. 그냥 그런 부분을 따지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넷마블은 지금 현재 급락 가능성이 좀도 있다. 올라오는 게 근데 물론 단기 저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매수했는데 네. 저 넷마블은 관심에서 좀 빼자. 네. 저는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